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영화와 함께하는 인터뷰, 영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 미주리주 고교체육협회 야구 및 소프트볼 심판이자 야구 공작소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신 이금강 심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이제 소개했듯이 현재 이제 미주리주, 특히 제가 사는 곳은 세인트루이스에서 고등학교 야구와 소프트볼 심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야구 전문 커뮤니티인 야구 공작소에서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 이금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전문가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이라서 오늘 볼 영화는 야구 영화겠죠? 네, 야구 영화죠. 굉장히 유명한 실존 야구 선수의 일화를 그린 영화 42를 저희가 함께 볼 겁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다면서요? 네, 제키 로빈슨은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하면 이 선수의 등번호가 모든 구단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구 결번이라는 것은 프로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선수도 그 선수가 사용하던 번호를 쓸 수 없다는 거는 사실 프로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등번호가 이제 정해질 수 있는 거는 한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선수가 기록한 업적, 성적 아니면 그리고 이 선수의 이런 인품, 프로 선수로서의 그런 위상,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신인 선수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프로 구단이.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구단이 아니라 전 구단, 특히 메이저리그 이제 30개 구단이 있는데 이 메이저리그 구단 30개 구단, 거기에다가 마이너리그 구단들이 있죠. 마이너리그에서도 다 영구 결번이에요. 와, 이 선수가 사용한 영화 제목 42번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 앞으로도 사용 못하는 거죠? 네, 앞으로도 사용 못하죠. 근데 더더욱이나 자 프로 구단에서 42를 영구 결번을 시켰어요. 모든 구단이. 그러면 아마추어들은 어떡할까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42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선수의 그런 실력이나 명성이나 그런 도덕성 이런 거를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올까요? 절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야구 보실 때 등번호 42번을 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냐면 이제 4월 15일인데요. 4월 15일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인물 제키 로빈슨을 기리기 위한 날로, 이 날은 모든 선수가 운동장에 있는 모든 이제 주전 선수, 후보 선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선수가 42번 등번호만 찍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나섭니다. 와, 그 되게 엄청난 명예네요, 정말. 네. 네. 이게 그 일화가 있어요. 네. 이 처음에 이제 제키 로빈슨이 경기에 출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사실 뭐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흑인이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진짜 뭐 살해 위협 이런 것까지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팀 동료 한 선수가 야, 우리가 만약 모두가 너의 등번호 42번을 달고 뛰면 야, 누가 제키 로빈슨이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면서 아무나 쉽게 죽이지 못할 것이다. 아, 그런 이제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이제 42를 다는 그런 순간을 뭐 상상해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매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이 영화는 제키 로빈슨이라는 실존 야구 선수를 다룬 전기 영화에 속하기 때문에 전기 영화의 대표적 특징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영화라고 하면 일단 주인공이 실존 인물과 굉장히 외모가 흡사합니다. 그죠? 그쵸. 네, 이 영화에서 제키 로빈슨을 연기한 배우는 그 안타깝게도 좀 빨리 세상을 떠난 체드윅 보즈먼이거든요. 근데 체드윅 보즈먼이 이 영화에서
제법 실존 인물과 유사하죠? 근데 좀 다른 면도 있긴 있고요. 네, 우선 가장 유사한 점은 이제 키인 것 같아요. 이제 제키 로빈슨은 180cm였고 체드윅 보스먼은 183cm 프로필 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제 신체적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했는데 살짝 다른 점은 제키 로빈슨은 이제 정말 다부지고 굉장히 다부지고 탄탄한 신체였고 뭐 체드윅 보스먼이 뭐 몸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키 로빈슨보다는 좀 얇다.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다. 네, 좀 더 호리호리하다. 상대적으로. 제키 로빈슨은 실제로 사진이나 그 플레이 영상들 뭐 유튜브에서 이제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신데 이 선수가 왜 야구를 하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진짜 탄탄합니다. 완전 근육줄이군요. 네,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제키 로빈슨이 이제 누상에 나갔을 때 이렇게 특유의 그 손을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실제와 똑같은 거겠죠? 과거 영상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일부러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자신만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 투수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동작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체드윅 보스먼이 그거를 이제 잘 공부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딱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상해서 이런 손동작을 하는 것이 어떤 도루 타이밍 잡는. 그렇죠. 본인만의 그런 이제 루틴 같은 플레이죠. 그리고 그 여러분 체드윅 보즈먼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블랙팬서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블랙팬서에도 굉장히 탄탄한 몸으로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는 뭔가 더 몸이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실존 인물과 굉장히 비슷한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서 재현된 장면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에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를 위해서 각색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있을까요? 네, 재밌는 게 있죠. 우선 가장 첫 번째 제키 로빈슨의 데뷔전 메이저리그 데뷔전 경기가 있잖아요. 데뷔전 그리고 첫 타석이 땅볼을 치죠. 네. 땅볼을 치고 1루에 들어왔는데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제키 로빈슨이랑 그 공이랑 1루에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심판이 가차없이 아웃을 선언을 하고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저 위에 있는 이제 기자분도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는 제키 로빈슨이 친 첫 타구는 아주 쉬운 3루 땅볼이었어요. 1루에 사실 여유롭게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아직은 좀 흑백 그 갈등이 야구장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색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이 1루심을 보던 분이 알 말릭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1989년에 입성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명망 높고 잘 보는 심판 중에 하나였죠. 근데 아직 갈등이 남아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심판분은 백인이시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다음 거를 보면 이게 가장 큰 건데 후반부에 보면 제키 로빈슨과 이제 맞붙는 투수가 하나 있어요. 이제 피츠버그 파이레츠에 있던 프리처 오스터뮬러라는 투수가 나와가지고 제키 로빈슨의 머리를 맞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얼굴에 상처가 생기죠. 네,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완전하게 각색이 된 부분이에요. 오스터뮬러는 좌완 투수예요. 우완 투수가 아니라. 그냥 이제 왼손 투수가 오른손 타자의 몸쪽에 던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니라 사실 손목에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제키 로빈슨도 다른 팀 동료들도 뭐 당연하게 뭐 이럴 수 있다라 생각해가지고 제키 로빈슨은 1루를 걸어갔고 이런 벤치 클리어링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오스터뮬러가 머리를 맞추는 걸로 바꿨냐? 그 이유는 뭐냐면 브루클린 다저스가 정규 시즌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서 제키 로빈슨이 홈런을 치거든요. 홈런을 치는데 그 상대 투수가 오스터뮬러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스터뮬러가 이제 제키 로빈슨과 이제 서로 앙금이 있고 팀도 뭔가 서로 앙금이 남아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 오스터뮬러의 따님분께서
아쉬움을 드러낸 게 있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제키 로빈슨을 그렇게 막대하지 않았다. 머리에 맞춘 적도 없고, 그래서 좀 영화가 우리 아버지를 좀 나쁘게 묘사했다. 나쁘게 묘사를 했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현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 그 따님이 나중에 그 제키 로빈슨이 우리 아버지에게 얼굴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 제키 로빈슨이 미국에서 갖는 위상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정말 이 영화의 초반에 잘 설명이 되지만 과거에 그 캔자스 시티 모나크스 같은 팀으로 구성된 흑인 리그가 따로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메이저리그와 대조되는 활기찬 경기를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흑인 리그는 어떤 곳이었나요?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20세기 초반에 미국 야구의 그 이제 프로 레벨에서의 야구의 두 가지 축을 이제 메이저 리그와 이제 니그로 리그가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메이저 리그가 맞고요. 네. 니그로 리그는 이제 설명을 해주신 흑인 리그들을 말을 하는 건데 당시의 메이저 리그에 약간 불문율처럼 있었던 게 뭐냐면 메이저 리그에는 100인만 뛸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흑인들이 프로 수준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니그로 리그거든요. 이 니그로 리그는 딱 이제 메이저 리그처럼 통일된 리그는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니그로 리그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말을 하는 건데 메이저 리그가 당시에 그런 흐름이 빅볼, 흔히 말하는 이제 크게 쳐가지고 점수를 낸다. 이런 홈런도 많이 치고. 네, 홈런도 많이 치고. 약간 이런 이제 흐름이었다면 니그로 리그는 달려서 낸다. 이 달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몰볼 하듯이 번트를 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칠 거 치고 도를 좀 더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의 리그였습니다. 아, 그래서 활기찬 경기를 하는 곳이었다라는 설명이 네. 붙는군요. 루상에서 매우 이제 움직임이 많았죠. 실제로 제키 로빈슨 같은 경우도 사실 도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도를 정말 잘했는데 달리기가 정말 빠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좋았고 실제로 제키 로빈슨이 이제 UCLA를 나왔는데 UCLA에서 야구뿐만이 아니라 풋볼을 했었는데 포지션이 러닝백이었어요. 그게 어떤 포지션입니까? 러닝백은 이제 풋볼에서 공격을 할 때 공을 이제 던지거나 하는 이제 메인 핵심 선수가 쿼터백이죠. 네. 이 쿼터백한테 공을 바로 건네받아가지고 잡고 달리는 선수예요. 아, 그러니까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팀에서 제일 보통 빠른 선수들이 이제 러닝백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 이제 제키 로빈슨은 달리기가 정말 빨랐던 선수고 또 이제 UCLA에서 육상도 했거든요. 네. 육상 주종목이 멀리뛰기였어요. 멀리뛰기를 잘 하려면 달리기가 빨라야 되거든요. 이게 도움닫기 할 때 그 속도가 빨라야 더 멀리 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UCLA에서 제키 로빈슨의 멀리뛰기 기록은 7.58m였어요. 엄청난 거리를 뛰었죠. 그만큼 빨랐던 선수입니다. 혹시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 이후에 정확히 메이저리그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서 최초의 흑인 선수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때 이제 메이저리그 갓 만들어졌을 때 흑인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윌리엄 화이트, 모세스 워커, 이제 웰디 워커 등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1885년부터 흑인 선수의 출전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흑인이 있었지만 이후에 끊겼다가 제키 로빈슨이 63년 만에 1947년에 첫 20세기 흑인 선수가 됩니다. 그럼 제키 로빈슨 이후에 다양한 흑인 선수라든가 유색 인종의 선수들이 많이 좀 뛰기 시작했나요? 어쨌든 제키 로빈슨이 첫 시작을 잘 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 흑인 선수들이 대폭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둘 이제 팀에 이제 합류하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에 입성한 선수들만 해도 레리 도비, 윌라드 브라운, 로이 캄파넬라, 사첼 페이지 등등 이제 쟁쟁한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메이저리그와 니그로 리그가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대부분의 선수들을 이 초창기 이제 1947년부터 한 뭐 58년 이쯤에는 니그로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사실 메이저리그로 대부분 들어왔어요. 네. 니그로 리그에서 잘했던 선수들이. 근데 그런 니그로 리그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흑인 선수도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이제 2,584안타와 512홈런을 친 어니 뱅크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명예전당에 입성을 한 선수고요. 예, 이제 어니 뱅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곧바로 메이저리그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런 사례가 되었죠. 근데 제키 로빈슨 덕분에 다저스는 옛날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죠. 그쵸. 그리고 다저스는 사실 우승을 여러 번 한 전통적인 명문 구단이고요. 사실 뭐 그런 또 명문 구단이기 때문에 제키 로빈슨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명문 구단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거기에 또 배경에는 영화에 계속 나오는 이제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이 브랜치 리키 당시 단장이 있죠.